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들, 폭염에 고생들 많으시죠? 마른 장마라 더 더운 듯 합니다. 하지만 습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특히 장마가 오기 전에 꼭 해줘야 할 살균제와 살충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균제와 살충제를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장마 오기 전 방제를 해주셨나요? 모든 다육이들은 장마 전 방제는 필수입니다. 여름에 병충해에 강한 아이들을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종류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요. 병충해에 강한 아이들 중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요,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파랑새와 오팔리나입니다. 파랑새를 여러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파랑새인데요, 파랑새는 얼굴에 분이 있어서 햇빛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아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보분들이 여름에 들이셔도 좋을 아이입니다. 가을이 되면 색감이 빨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파랑새가 빨강새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지금부터 달달 구워서 가을에는 빨강새로 만들어 눈호강 하시길요. 이 아이는 묵은 파랑새이고요. 묵은 게 보이시나요? 묵었다는 건 햇빛에 많이 달궈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아이는 묵은 파랑새 금입니다. 여기 금이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파랑새 금이라 합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앞서 보여드린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직은 덜 묵은 파랑새 군생입니다. 묵은 아이들이 병충해에 더 강하고 예쁜 옷도 더 진하게 입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묵은 아이들은 물 빠짐도 훨씬 덜 합니다. 다육이는 묵어야 이뻐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사람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도 늙어가면서 이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건강해지면 금상첨화인데요. 아쉽네요. 다육이의 이런 점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 아이는 오팔리나입니다. 이 아이는 묵으면 또 많이 이뻐지는 아이죠. 후레니라는 몸값이 다소 비싼 아이가 있는데, 오팔리나는 묵으면 비싼 후레니만큼 이뻐서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데리고 있는 아이 중 하나죠. 어떤가요? 이쁜가요? 이 아이는 후레니입니다. 오팔리나가 묵으니 후레니만큼 이뻐 보이시죠? 하지만 가격은 후레니 몸값이 훨씬 비쌉니다. 파랑새와 오팔리나 모두 물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합니다. 또 병충해에도 강하니 초보자들이 키우기 정말 무난한 아이들입니다. 키우는 방법을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입장을 가끔 만져보거나 관찰해 보시고 탄력이 없으면 물 주시면 되고요. 장마철에는 가능한 단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단수한다고 아이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마철에 물을 주면 훅 떠날 위험이 높으니 초보분들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능한 단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고품이 심한 아이들은 약오를 만큼 조금씩 흙에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한 방제는 안 하시면 아이들이 훅 떠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살균제는 꼭 방제해 주세요. 살균제는 균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균이 다육이에 침투하면 보통 목대나 입장에 커피물을 먹은 것처럼 시커멓게 변한답니다. 목대가 무르거나 입장이 물러서 후두둑 떨어지는 게 균이 침투해서 무름병이 온 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농장에서 가져온 아픈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물 먹은 것처럼 시커멓게 변했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좋아하는 철화네요. 이렇게 균이 침투해서 무름병이 오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뿌려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살균제는 바로 다이세넴입니다. 이 제품이 매니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큰 농약사에서 개당 500원에 사왔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수병 1.5리터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한 봉지를 넣어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희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약이라 어린아이들 있는 댁에서는 많이 조심해 주세요. 여기에 한 봉투를 털어 넣고 잘 희석해서 생수병에 분무기를 꽂아서 아이들에게 분무해 줍니다. 대부분 다육맘들이 보이는 입장에만 이렇게 뿌리고 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균이 확실히 예방되지 않으니 분무할 때는 꼼꼼하게 입장 뒷면 그리고 목대까지 확실히 뿌려주세요. 뿌리는 양은요, 화분 밑으로 살균제 물이 흐를 때까지 충분히 뿌려주세요. 살균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살충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살충제는 벌레 예방과 벌레가 이미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벌레가 깍지벌레죠.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네요. 깍지벌레는 좁쌀만하고 기어다니는 하얀색 벌레입니다. 다육이 이파리와 목대의 즙을 빨아먹어서 우리 다육이들에게는 적이죠. 만약에 이 깍지벌레를 그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이 수분을 모두 뺏겨서 결국에는 훅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깍지벌레는 예방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는 메모드입니다. 제가 몇 번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메모드도 다이셈도 모두 농약이라 농약사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메모드를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28,000원 정도쯤 한 걸로 대략 기억이 나는데요. 사용법은 앞서 설명드린 살균제의 사용법과 같습니다. 물과 메모드를 비율로 잘 섞어서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뒷면, 목대까지. 그래서 화분 밑으로 살충제 물이 흐를 때까지 뿌려주세요. 깍지벌레가 입장에서만 보였다고 입장만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깍지벌레가 입장에서 보였다면 흙 속에도 깍지벌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장 앞면, 뒷면, 목대, 흙에까지 충분히 뿌려주셔서 살충제 물이 화분 밑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충분히 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름 장마 오기 전에 베란다라 집 안으로 아이들을 들이셨나요? 아직 들이지 않으셨다면 아이들을 살균제와 살충제를 3일 간격으로 2번 밖에서 방제하고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리대나 노숙하고 있는 다육이들에게 살충제나 살균제를 방제할 때는 흐린 날에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도 물에 이렇게 희석하는 거라 방제 시 다육이 얼굴에 물이 고이면 햇빛 쨍 날 때 고인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생장점이나 입장에 화상을 입습니다. 해서 농약 살포시에는 일기예보를 잘 참고하셔서 흐린 날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이미 안으로 들이신 분들은 살균제, 살충제를 방제하실 때 베란다 창문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주시고 방제를 하시면 좋겠죠. 살충제는 예방과 치료이고 살균제는 예방의 목적이오니 혼동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벌레는 충이라 살충제, 균은 살균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 주시기를 물음병이 온 것 같은데 메모드에 담그면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음병은 균이니 살균제를 쳐주셔야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오늘은 살균제와 살충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렴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음 카페 판매방도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